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늘어선 줄을 망연히 바라보던 밤이었습니다. 때도 아닌 국화가 만발했고 사람들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5월 하순인데도 날이 차갑고 등줄기로 찬물이 쏟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줄을 서야겠는데 하면서도 일어서기 싫었습니다.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짱돌을 던질까 싶은 분노가 출렁거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앉아있다가 결국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죠.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일산 미관광장에 차려졌던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가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2009년 5월을 기억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드릴 말씀이 따로 없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고 또 해결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말씀은 드리지 않고 마치 어제 방송을 했던 것처럼 편안하게 여러분 들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프닝에서 2009년 5월을 말씀드렸는데요. 상징적인 책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만화 노무현 백면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왜 또 이런 건 하셔가지고 사람 또 이렇게 심란하게 해서. 예. 일단 컷 자체도 굉장히 좀 그러네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빨리 노무현을 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노무현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네. 왜 여기에 매여 있을까? 이렇게 굉장히 그게 고민스러운데 또 이렇게 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네. 제 일도 아닌데. 야, 우리 백문 선생님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제가 요거 날개에 있는 프로필을 한번 읽을까요? 요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은이 백무현, 친일과 유신 독재의 만화 박정희, 광주학살과 군부 독재의 만화 전두환, 민주 역정의 만화 김대중을 펴낸 시사 만화가이다. 1988년 평화신문 창간 때 시사 만평 연재를 시작으로 언론 노보, 월간, 말 등 진보적 매체의 작품을 연재해오다 1998년 국민의 정부 때 대한매일로 옮겨 연재하고 진보적 단체 전국 시사만화 작가회의를 조직 회장을 지냈다. 신문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1996년 광주 전남 언론노조협의회 의장을 지내는 등 언론개혁 운동을 활발히 벌이기도 했다.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 때 부시 정권을 비판하는 만평을 발표, 국제적인 논란을 빚기도 했다. 현재 상명대학교 대학원 외래교수로 출강 중이다. 전남 여수 출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수에서 인물 났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 이제 뭐 시리즈를 하셨으니까 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을 준 거는 만화 박정희였거든요. 네. 이게 이제 남산의 부장들 그 3권짜리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네, 가지 책들이 있었지만 네. 만화가 주는 충격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글자보다도 좀 이게 이미지가 주는 그 충격들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걸 굉장히 그 충격을 많이 받아서 아이들한테도 자꾸 보라고 이렇게 야, 이거 만화 재밌으니까 한번 봐라는데 네. 애들은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때는 이게 너무 좀 테스트가 많아서요. 좀 이게 글자를 줄이고. 그때는 좀 많았어요. 예, 많았습니다. 빡빡했죠. 예. 그래서 조금 이미지를 조금 편안하고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좀 보기는 부담스럽고 저희들이 이 성인용으로 만들었거든요. 일부러 그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의 그 이 친일 문제를 예, 부각시키려고 일부러 좀 빡빡하게 성인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품절됐거나 절판되지 않았죠? 지금도 계속 그 발행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만화 박정희입니다. 일본군 장교복장을 한 박정희가 눈에 힘을 빡 주고 있는 표지로 돼 있는 아주 그 표지가 눈에 너무 선해서요. 그래서 만화 노무현도 물론 보셔야겠지만 만화 박정희 그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컷은 어떻게 구상을 하시나요? 각 컷에 대한 구상은? 일단 먼저 좀 시나리오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 콘티라는 걸 또 짭니다. 그게 이제 콘티가 이제 예컨대 뭐 이 그 드라마 제작 같은 경우 그 보드 같은 경우가 되겠죠. 말풍선이 이렇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또 거기 위에다가 또 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색깔을 넣고 마지막에 또 편집하는 과정이 있죠. 손이 많이 갑니다. 많이 가요. 저는 이제 좀 느꼈던 게 만화 박정희에 비해서 이렇게 선이 좀 부드러워지셨다. 그때는 날이 많이 서셨는데 이제 좀 부드러워져서 이게 또 이렇게 변하는구나. 몇 년 된 거죠? 그게 그건 2005년도인데요. 그 참여정부 때 그 책이 나왔는데 알게 모르게 그 책이 그 신호탄이 되어서 뭐 친일 문제가 막 시끌시끌해지고 좀 그랬던 게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게 좀 제가 나이가 좀 젊을 때 해서 그런지 뭐가 좀 빡빡하게 채우고 싶은 욕망이 많았던 것 같고요. 말씀이 그러니까 속에 들은 게 굉장히 많으셨던 거예요. 지금은 나이가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비우고 싶어 하는 게 또 있어서 이번에 여백이 좀 많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공이산이라는 그 시리즈 만화가 이제 또 한번 나왔죠. 되게 좋았죠, 그 작품도. 그래서 또 새로운 맛으로 저는 굉장히 이 그림, 이 터치들이 굉장히 좀 익숙해서 아마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시리즈로 나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백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혹은 알고 있는 그런 노무현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연이 조금은 있습니다. 제가 뭐 청와대 뭐 비서관 출신은 아니긴 하지만 어차피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도 그때 국민의 정부 때 함께 참여했듯이 저도 지방에 있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서울로 올라온 그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혹시 김삼웅 선생님 아세요? 이 독립기념관장에 계시던 김삼웅 선생님 계십니다. 우리나라 친일 문제 연구가시고 대한매일 주필도 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또 저하고 전에 그 오마이뉴스 벤처국장이었던 정운현 선배 이렇게 세 분이 일심 동치가 돼서 개혁 차원에서 한번 일을 해보자 그래서 왔는데 쉽지는 않대요. 개혁이란 게 참 김문삼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개혁이란 게 껍질을 벗겨내는 거다. 한자 그대로 풀면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들었습니다.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난 것처럼 저도 그 무렵에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후보 시절에 많이 만났고요. 그때는 후보 때 이제 같이 만나서 되게 참 편했던 게 좀 독특하게도 이름이 좀 똑같아서 굉장히 그 친근감도 가졌고 또 노무현 대통령 그때 후보 시절이죠. 그때 여러 모인 자리에서 각별하게 그 술을 마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어찌 보면 세상에 대한 시선이나 철학도 뭐 거의 비슷. 제가 감히 뭐 이렇게 그분을 따라갈 수 없지만 큰 틀에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같은 생각을 세상을 그렇습니다. 향해서 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뭐라 그럴까요? 여기 이제 그
연설비서관 하시던 강원국 선생님도 나오셨고. 아, 예, 그분 참, 예. 예, 뭐 또 더 지근거리에 있었던 노혜경 시인께서도 네, 방송하신데 예. 그 여러분이 지금 오시는 거예요. 네. 여러 각도의 예, 예. 노무현이라는 한 사람의 뭐랄까 접촉면들이 각자 다른. 네. 이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백모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아 노무현과 나는 이런 쪽에 다 있다.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쪽 이런 면이 나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점은 예. 아마 그 비주류에 관련해서 예. 좀 맞닿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주류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다 비주류래. 뭐 지금도 비주류지만. 아니 왜 비주류세요?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책을 내고 계시는데. 네? 뭐 아무튼 뭐 현재 지금은 비주류입니다. 아유 뭐 무슨 말씀? 저는 그 주류와 비주류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주류다. 아 예. 예. 의미와 가치에 중심을 두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우리 방송도 주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잠깐 이게 사담이지만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시류에 잘 엮여가는 책들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소설가들을 부르고 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상업주의에 좀 맞춰가고 더 재미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단 의미와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적어도 국민 라디오라면. 그래서 예. 저희 이번 이제 국민 TV 라디오에서 불러준 게 감사드린 게요. 조중동이나 예. 아무도 이거 예, 아무도 이 보도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예. 이제 책 내용을 보면 예. 언론들이 가장 불편한 책이 이 책이기 때문에 뭐 조중동은 뭐 엄청나게 뭐 이제 비판을 많이 해놨고 예. 또 어떤 한겨레나 뭐 경향신문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이쪽도 예. 매섭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할 겁니다. 예. 그렇겠죠. 예, 그 예. 기사를 쓴다는 것도 불편하기도 하고. 예. 예. 컷이 이렇게 참. 네. 근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금 더 이렇게 기분 나쁘게 그리셔도 될 것 같은데 덜 기분 나쁘게 그리셨어요. 예, 자 그런 독자들로부터 좀 이게 좀 악랄하게 그리지 왜 이렇게 좀 예. 그 비슷하게 그랬냐. 그래서 그냥 없어 보이게만 그리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예. 이제 저희는 이 평범송 속에서 예, 예, 그 악이 예, 예.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독일의 그 작가가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만은 평범함 속에서 그 무서운 악이 있다는 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한나 아렌트의. 예, 한나 아렌트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제가 좀 딱 싶었는데. 피니까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그림이 탁 나오네요. 예. 양반도 좀 그쪽으로. 예, 그분은 좀 제가 약간 이게 좀 풍자를 좀 세게 해놨는데 예. 본인이 보면 기분 나쁠 거예요. 예. 그러겠죠, 예, 본인들은. 너 이렇게 예. 좀 못생겼냐, 때는 뭐 독하게 생겼냐 예. 할 텐데. 참 피는 자리마다 좀 기분이 나쁘네요. 근데 사진도 몇 개 이렇게 좀 실려있고. 예, 사진에 일부러 예. 좀 이게 좀 박연차에 사실감을 있고. 높은 갖추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예. 크게 우리가 이제 모르는 내용은 아니지만 예.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탐사를 해서 뭘 파헤쳐서 썼다기보단 아주 상징적으로 예,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씩은 꼭 갖고 계시면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을 그냥 상기시키고 이때 이랬지 뭐 이 정도겠지만 네. 몇 년 안 지난 일이니까 예. 하지만 30년쯤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면 누군가는 또 우리 아들이나 누군가는 책꽂이에서 이걸 꺼내지 않을까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사인회 예, 같은데 하면 가급적이면 예. 자녀분들 앞 이름을 적어서 예. 사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인 그 한 줄이 예. 노무현 대통령처럼 정의롭게 예. 뭐 잘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내주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러면 가난해지잖아. 그래서 참 이 우리 시대를 희화화시키는
그런 아프기도 한 말이었습니다만. 이제 점점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부유하게 살긴 틀렸어요. 그럴게 말입니다. 한 10%의 한 15% 정도가 괜찮게 살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더 좀 나빠질 것 같거든요. 네, 정말 큰일입니다. 예. 예. 그래서 노무현의 가치가 좀 더욱더 예, 그립고 소중했던 게 아닌가. 지금 요즘 갈수록 그 많이 좀 느끼죠. 예. 잊어먹어야 되는데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요. 예. 예. 다 잘한 건 물론 아니겠죠. 물론 그렇죠.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우리가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랬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행하기도 하고 지금 불합리하다는 거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너무 100m 달리기로 치면 네. 너무 70m 앞까지 너무 빨리 달려가셨구나. 예, 이렇게 적당하게 같이 20-30m 차이가 나서 좋은데 너무 70m까지 앞서 달렸던 분이구나. 국민들의 앞서 달렸다. 예. 너무 달렸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런 가치들이 이거 맞네. 예, 그 당시에는 약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봤던 그런 제안들도 지금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저 뭐냐 또 뭐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많았을 건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고 지금 사회 구조에 맞춰보니까 그게 외래 더 맞았던 거 아닐까. 그런 사람도 뭐 한두 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본인도 그렇게 청와대 나오셔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제 해명도 하고 이제 변론도 하고 그랬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나중에는 결국 국민들이 알게 되겠구나. 이 정권이 두 번 지나가다 보니까 다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진가가 그분의 진가가. 이게 사람인 이상 근데 그때 내 가족들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못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라도 어떻게든 뭐라도 한마디 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 좀 화가 날라 그러네. 화내면 안 되는데 자꾸 이거 오늘 이렇게 방송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다시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본문 이제 뒷표지에 있는 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0년 정치 인생을 돌아보니 마치 물을 가르고 달려온 것 같구나.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었다고 믿었는데 돌아보니 원래 있던 그대로 돌아가 있었어.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길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대통령은 진보를 이루는데 적절한 자리가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것일까. 세상이 바뀔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력이죠. 저도 이 구절이 제일 가슴이 와 닿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대통령도 못하는 거지 않냐.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말씀 같은데 굉장히 귀한 말씀이고요. 이런 깊은 사유를 가졌던 대통령을 우리가 가졌다. 그럼 우리는 참 행복했던 시대를 있었구나라고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때는 이제 몰랐죠. 몰랐고 노무현 덕분에 금배지를 달은 국회의원들조차도 노무현한테 돌을 던지고 그랬잖아요. 오늘 어떤 페이스북 보니까 지금 좀 약간 문제가 많았던 이종걸 의원도 그때 뭐 노무현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또 기사를 이렇게 나왔던 걸 또 올리고 하더라고요. 지금 페이스북에서 나와서 이렇게 목소리 커진 사람들 중에 제 기억으로는 상당수가 그 당시에 등 돌리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되게 좋은 건가 봐요. 그렇게 신의와 명분을 다 버리고 그럴 정도로 뭐 그래야 국회의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노무현이라는 사람 때문에 탄핵 때문에 다들 다 재선 3선 되시고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 물살을 타고 여태까지 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온 거죠. 그때 한번 큰 파도가 일었을 때 그걸 살짝 비겁하게 넘어서 그 물발로 여기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반성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안해하고 그 정도는 돼야죠. 그 정도의 염치와 양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데 한마디 양심도 없고 사과한 적도 없고 정봉주 의원은 나중에 많이 사죄를 했죠. 정말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죠.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박근혜 정권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쪽에서. 그쪽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너희들은 어땠는데 라고 하면 좀 난감한 거예요. 봐라.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정치인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부끄럽다고 참여하고 너희는 그런 게 없잖아. 이래야 되는데 별로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맨날 반성하고 이렇게 그런 것만 하고 월급도 안 오르는데 사는 게 좋아지지도 않는데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 억울하세요? 저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주류니까 좀 억울하죠. 사는 건 좋아지지도 않고 아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힘들다 말이죠. 사는 게. 저는 많이 억울해요. 그게. 아니 내가 세금 꼬박꼬박 다 내고 착한 사람이 가난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 법을 지키고 또 질서를 지키고 어젠가 보니까 부산 시민들이 롯데 불매운동을 시작했더라고요. 부산 땅을 외국 법인을 들어와서 부산 땅을 사면서 재산세를 80원 냈다고요? 80원?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누리고 착한 사람은 가난해서 암이 걸려 죽고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이런 시스템이 좀 이렇게 고차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참 화가 나죠. 그 뉴스 들으면요. 화만 낼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진짜 개혁 누구 껍질을 벗기면 될까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국회의원도 좀 제 생각입니다만 전부 다 비례대표가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구 없애버리고. 정말 국회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 되면 좋겠는데. 제가 국회의원 중에 이렇게 과로사 하는 분이 나오는 때까지 살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아니면 과로로 이제 간경화가 심해져서 실려가셨다. 이번에 있는 얼굴이 흑빛이 돼서 그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나오는. 열심히 하신 분들, 하신 분들 많습니다. 많은데요. 많이 계시겠지만. 조금 더 치열해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국회에 가서 그걸 방청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공통 정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우리 백모 선생의 말씀이 저도 공감이 가는 게 국회의원들이 일단 좀 이렇게 해주면 훨씬 나은데 양이 안 차고 되게 속상할 때가 더 많으니까요. 예전에 민주당의 새정치죠. 홍종학 의원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벌들을 누가 다스리겠냐. 탐욕을 누가 막겠냐. 언론이 막아? 시민이 막아? 못 막잖냐. 국회의원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더 많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서상 그건 전혀 수용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쉽습니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래서 또 안철수 의원이 반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죠. 답답하긴 한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 뭔가는 해야 되겠고 짜증도 나고 이대로 이런 세상을 점점 나빠지는 세상을 우리 후대한테 물려주자니 또 부끄럽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부끄럽고 한심스러운데 그래도 만화 노무현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만화 노무현 그의 삶이 슬픈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마다 이렇게 아주 사람을 후벼 파는 여러분들 이 책 꼭 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고 또 한 꼭지 더 이어서 만화 노무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흔히들 무슨 빠라는 말을 합니다.
오빠 하면서 연예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집단을 이제 오빠 부대라고 하면서 사용된 용어죠. 이들은 감정적으로 매혹당한 사람들입니다. 오빠가 좋은데, 오빠는 무조건 옳은데, 여기에 논리나 근거가 끼어들 틈이 없겠죠. 인터넷 게시판에서 패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직접 만나서 결판을 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어리석거나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를 좀 순화시킨 용어로 팬덤이 있습니다. 잘만 관리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봐야죠. 그러나 팬덤도 또한 우상화, 맹목 등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위험한 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과유불급,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했으니 말입니다. 여기쯤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짐작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노빠를 언급하려는 건 아닙니다. 물론 노빠 현상이 극심해진다면 박근혜 정권에 열광하는 사람들한테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경도 현상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우르르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잦은데 이게 정보 부족인 경우도 있고 성향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아무튼 한 곳으로 몰리면 곤란합니다. 농담이지만요. 상식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몰상식이라고 합니다. 노무현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란 토양에서 그만한 거목이 나올까? 이게 의문이라서 더욱 절망감을 느낍니다. 제 판단일 뿐이지만 이른바 싹수가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지금의 청와대를 어디까지 얼마나 더 견뎌야 하겠습니까? 저는 뭐 노빠도 아니면서 노무현의 일갈이 울컥 그리워지는 마음으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분노하기 위해서라도 책을 읽자고 주장하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